안녕하세요. 중고등학교 컴퓨팅 사고력 기반 정보교육 학습도구 개발 중간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프로젝트 개요, 진행 과정 요약, 현재까지의 활동 정리, AI 도구 사용 소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학교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컴퓨터 교과 학습 도구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오늘날 디지털 환경의 빠른 변화 속에서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을 제시하고 있는 OECD 에듀케이션 2030 프레임워크는 정보 교육에서 필수적인 컴퓨팅 사고력과 협력적 주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역시 정보 교과의 핵심 역량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컴퓨팅 사고력을 주요 역량으로 명시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성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팅을 활용하여 실생활 문제를 발견, 분석 및 추상화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며 프로그램을 설계 및 구현하는 과정에서 자동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태도를 기른다 와 같이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교과의 이러한 목표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정숙과 최현종의 연구에 따르면 정보교과에서 강조되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컴퓨팅 사고력 같은 핵심 역량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잘 실현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량을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도록 돕는 학습 도구의 개발이 점점 더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생들 또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윙의 연구에서는 컴퓨팅 사고력을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 능력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컴퓨팅 사고력은 단순한 프로그래밍 능력을 넘어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도출하는 사고 과정 전반을 포함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러한 컴퓨팅 사고를 이론과 실습을 균형 있게 경험할 수 있는 맞춤형 학습 도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저희의 프로젝트는 학습 도구 개발을 통해 정보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교육 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실습 중심 수업을 활성화하고 교사와 학생이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보교과의 교육적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앞서 저희가 언급했듯이 디지털 기술을 능숙하게 활용하는 역량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미래 사회에서 필수적인 역량입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역량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이 부족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과 보급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외에서는 코드.org, 스크래치, 코디와 같은 다양한 코딩 교육 플랫폼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플랫폼들은 대부분 프로그래밍을 위한 코드 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 논리적 사고나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는 다소 부족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앨리스 코딩 프로그램의 특정 화면을 캡처해 와봤는데 이런 플랫폼에서는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한 코드 작성 시 힌트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문제분해, 패턴 인식, 추상화, 알고리즘 설계 등 컴퓨팅 사고력의 핵심 과정을 단계별로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즉, 학생들이 코딩을 배우기 전에 문제를 정의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과정부터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현재 플랫폼은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개발 내용을 설정하기 위해 프로젝트와 관련된 주요 문제점들을 화면에 보이는 마인드맵과 같이 발산하였습니다. 이후 프로젝트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핵심 문제를 그림과 같이 정리하였고 아이디어 발산을 위한 브레인스토밍과 아이디어 수렴을 위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 및 피드백과 가장 관련 있는 아이디어인 컴퓨팅 사고력 학습 플랫폼을 개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핵심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총 4개의 페이지로 이루어진 개발 내용을 구상했는데요. 먼저 페이퍼 프로토타입을 살펴보자면 문제 분석 페이지는 학생이 주어진 문제를 입력하고 이를 여러 개의 문제로 분해할 수 있는 마인드맵 등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것이며 패턴 인식 페이지에서는 문제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자동으로 인식하거나 학생이 메모를 통해 직접 패턴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상화 페이지에서는 학생들이 문제의 핵심 요소를 추출하고 단순한 과정을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마인드맵을 절삭하는 등의 과정을 지원할 것이며 알고리즘 페이지에서는 알고리즘을 코드로 구현하고 바로 실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이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예시를 들어보자면 먼저 학생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발견합니다. 학생은 휴대폰으로 일기예보를 보면 날씨만 나와 있어서 무엇을 입어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챙겨야 할지 모르겠다는 문제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날씨에 따른 옷 선택이 어려우니 날씨를 입력하면 옷이나 챙겨야 할 장비에 대해 설명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판단합니다. 학생은 문제 분석 페이지에 접속하여 복잡한 문제를 작게 나누어 보기 시작합니다. 날씨를 비, 눈, 기온에 따라 또는 비가 오고 추운, 복합적 날씨 등을 다양한 요소로 분해하여 각 상황에서 어떤 준비물이 필요할지 마인드맵 형태로 시각화합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오면 우산을 챙긴다, 눈이 오면 장갑과 우산을 챙긴다, 또는 비가 오면서 기온이 낮으면 우산과 외투, 장갑이 필요하다와 같이 상황별 조건과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을 연결하여 문제 구조를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은 날씨라는 포괄적인 문제를 다양한 세부 조건으로 분해하여 구조화하게 됩니다. 이후 학생은 패턴 인식 페이지로 이동하여 앞서 마인드맵에서 도출한 요소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비슷한 조건에 따라 필요한 준비물들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그룹화합니다. 예를 들어 기온이 낮음, 눈이 오면 장갑과 외투, 또는 비가 옴과 소나기는 우산, 이렇게 묶으며 날씨 조건별 공통 패턴을 인식하여 정리합니다. 이어서 추상화 페이지에서는 복잡한 상황 중 핵심 조건만 남기고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날씨 유형과 기온이라는 두 가지 기준만으로 필요한 준비물을 정리하는 간단한 요약 다이어그램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은 복잡했던 문제를 간결하게 요약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은 알고리즘 작성 페이지에 접속하여 지금까지 정리한 조건과 대처 방안을 블록 코딩 형태로 구현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흐름을 블록으로 조입하며 학생은 스스로의 문제를 컴퓨팅 사고 과정을 통해 논리적으로 구현하고 결과적으로 학생은 문제 발견부터 분석, 추상화, 설계 및 구현까지 모든 과정을 웹 하나를 활용하여 하나의 프로젝트로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웹사이트를 구상한 이후 저희는 프로젝트에 대한 피드백과 의견을 받기 위해 두 교사분께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부산광역시에서 정보컴퓨터 교사를 맡고 있는 피 선생님께서는 앨리스그룹과 부산교육연구정보원이 공동 개발한 부산 에듀원 2.0을 사용해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피 선생님께서는 부산 에듀원 외에는 마땅히 학생들을 관리하며 실습 수업을 진행할 플랫폼이 없었으나 이는 기존의 앨리스와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큰 차별점과 효과성을 느끼지 못하였으며 또한 학습 자료를 교사가 직접 제작하여 탑재하는 방식이 힘들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플랫폼은 컴퓨팅 사고력 증진보다는 코딩을 통한 결과물 창출에 집중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장기적으로 컴퓨터를 공부하려면 컴퓨팅 사고가 근간이 되어야 하기에 저희의 개발 내용이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에서 정보컴퓨터 교사로 근무하고 계시는 엘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이 코딩을 잘하는 것과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지금 수업 환경에서는 그 차이를 학생들에게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없으며 학생들이 단지 코드를 잘 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도구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교사들이 컴퓨팅 사고 과정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도구가 거의 없으며 학습지를 나눠주고 오프라인으로 사고 과정을 익히자니 컴퓨터로 학습해야 하는 알고리즘 설계와 연결되기가 어렵다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종합설계 수업 동안 총 6개의 과제 보고서를 작성하며 프로젝트를 더욱더 구체해 나가고 있고 현재까지는 깃허브와 노션을 통한 협업으로 프로젝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줌 또는 대면으로 자주 회의하며 노션의 회의 내용을 정리해두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입니다. 먼저 설정 기능을 정리한 설정 서브 시스템에 대한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에서는 회원가입, 프로필 사진 변경, 비밀번호 변경, 이메일 주소 변경 등 사용자의 기본 설정 기능을 시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시스템에 대한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에서는 학습 도구의 주요 기능인 문제 분석, 패턴 인식, 추상화 알고리즘 설계 등 정보 수업에서 실제로 이루어질 주요 흐름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활용한 AI 도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챗GPT를 이용하여 문장 흐름 정리, 문장 재구성 등을 진행하였고 맵피 파일을 이용하여 노션에 발산한 텍스트를 마인드맵으로 시각적 변환하였으며 퍼플렉시티를 이용하여 관련 자료와 논문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종합설계 중간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